반갑다 얘들아. 연애학교에서 연애를 가르치는 준두쌤이야.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도 있었고 언젠가 한번 다뤄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헤어지고 나서 친구로 지낼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. 자, 헤어지고 나서 남자나 여자 쪽에서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 경우 분명 있을 거야. 그래, 친구로 지내는 거 좋다 이 말이야. 근데 말만 친구로 지내지 대부분 연인 사이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. 결론부터 말하면 이래서 제외가 안 되는 거야. 그런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해 줄게. 첫 번째, 주기적인 연락. 일단 기본적으로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왔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연인으로서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안 돼. 연인 사이 하면은 뭐가 떠올라? 주기적인 연락이지. 너희들 불알 친구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? 라고 연락해? 밥은? 출근했어? 점심 먹었어? 저녁은? 똥은 쌌어? 뭐 이런 얘기해? 안 하잖아. 연인 사이의 대표적인 서비스란 건 이런 주기적인 연락인데 헤어진 사이임에도 연인 사이처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굳이 내가 이 사람의 여자친구가 이 사람의 남자친구가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?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면 다시 내가 남자친구, 여자친구로서 역할을 해줘야 할 것만 같고 또다시 여러 의무사항이 생기는데 내가 그 사람의 연인이 아님에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네? 근데 굳이 내가 그 사람의 남자친구, 여자친구가 되어야 해? 아니잖아. 연인 사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또 사귀어서 지지고 볶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반복하고 싶진 않을 거란 말이야. 두 번째, 데이트. 데이트도 마찬가지지. 내가 남자친구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여자친구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당신과 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당신과 사귀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? 헤어진 이후에 재회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게 헤어지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기간을 갖지 않음에도 일단 어떻게든 빨리 만나서 그렇게 만나다 보면 다시 재회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. 굉장히 큰 경기도 오산이야. 헤어짐이란 단어가 나왔다면 성인으로서 책임을 갖는 자세와 시간을 갖고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게 첫 번째야. 그리고 헤어짐엔 분명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을 해결하고 다시 만나야 좋은 재회가 되고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. 무작정 많이 만나고 데이트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. 보통 헤어지는 이유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의존하거나 스트레스를 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. 자, 그렇게 헤어졌어. 근데 너와 데이트는 계속 할 수 있어. 너무 좋지. 남자친구, 여자친구라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도 너와 데이트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의무감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을 테고 이런 심리가 드는 게 당연한 건데 과연 재회가 가능할까? 운이 좋으면 되기에 하겠지. 근데 과연 그게 좋은 재회가 되고 좋은 만남이 되어서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? 네버. 세 번째, 잠자리. 다들 연인 관계를 처음에 시작할 땐 다 잘해보려고 시작을 했을 거야. 어떤 미친 또라이가 아니고서야 한 100일만 사귀고 헤어져야겠다.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지. 근데 사귀는 동안 갈등이 계속 생기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나름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한 걸 거야. 자, 그렇게 헤어진 관계인데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었던 잠자리를 할 수 있다? 이건 뭐
떼땡큐지. 내가 남자친구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도, 내가 여자친구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도 이 사람과 잠자리를 할 수 있는데, 아까 위에 말했듯이 왜 굳이 다시 사귀어서 그 스트레스 받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냐 이 말이야.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냉정해.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크게 가치를 느끼지 않아.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당신의 몸을 취할 수 있고 같이 잘 수 있다면 내가 굳이 노력해서 힘들여서 다시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? 일단 헤어짐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 헤어짐에 대한 책임을 갖는 시간을 가져. 사연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3개월. 재회란 건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나서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야. 이미 물감을 엎은 그림을 다시 덧칠하는 게 아니라고. 덧칠하게 되면 오히려 도화지가 찢어질 뿐이지 그림이 예뻐지고 완성될 수가 없어. 그렇게 어느 정도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성인답게 헤어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만나야지 어른스럽고 서로 존중도 할 수 있게 돼. 자,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가 분명 있을 거야.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? 일단 받아줘. 연락을 받아는 주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연인처럼 계속 연락이 온다면 이때는 얘기를 해야 할 타이밍이야. 예를 들어볼게. 땡땡아, 우리가 헤어졌는데 이렇게 계속 연인처럼 연락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. 너도 나랑 다시 잘해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사실 너랑 잘해보고 싶어. 근데 일단 우리가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은 갖는 게 맞는 것 같아. 한 3개월 정도는 각자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만나자. 오늘이 12월 18일이니까 내가 3개월 후에 3월 18일에 연락을 할게.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상대에게 제시할 줄 알고 리드를 할 수 있어야 돼. 그래야 주도적인 연애를 할 수 있고 상대가 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헤어짐이란 단어를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상대가 들게 만들 수 있는 거야. 자, 오늘은 이렇게 헤어진 이후 친구 사이로 지낼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어. 연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줘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. 쌤 간다.